어른의 인간관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기대서 멍하니 있었던 날. 별일도 없었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뿐인데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지? 집에 와서도 그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그냥 흘려들으면 되는 말이었는데 그게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기분, 내가 왜 거기 갔나 싶은 기분,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졌나, 내가 좁아진 건가, 스스로를 탓하셨던 분, 오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평생 써온 사람 보는 방식이 지금 나이엔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답이었어요. 조금 불편해도 지켜보면 알게 되고 손해를 봐도 회복할 체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게 생각보다 오래 깊이 남아요. 그 사람 생각이 자다가도 나고 이유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서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제 다르게 삽니다. 억지로 관계 유지 안 해요. 오래 봐야 안다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대신 딱 하나 간단한 기준을 씁니다.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표정은 어떤가, 말의 온도는 어떤가, 그 한순간에 사람이 보입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걸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날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해도 되는 질문,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다 들으시고 나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둬도 되겠구나. 그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른의 인간관계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람 만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이 비슷해요. 회사가 문제였고 그 사람이 발목을 잡았고 타이밍이 안 맞았고 주변이 안 도와줬고 처음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운이 없었겠네. 근데 3번, 4번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 아주 조용하게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흐름 속에 슬쩍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에 사람이 꽤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땐 제가 좀 급하게 결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답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몫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표정부터 굳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저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말의 내용보다 방향을 보세요. 이야기가 늘 바깥을 향하는 사람은 문제도 늘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계로 오면 언젠간 그 바깥이 내가 됩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공감도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서운한 일이 생겨도 왜 그랬는지 보다 왜 자기가 억울한지만 말하고 갈등이 생기면 풀려고 하기보다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상처 하나 남겨두고 가는 사람 다들 주변에 한 명쯤 있으시죠. 이 질문이 좋은 건 상대를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사람은 책임을 묻는 말 앞에서 꾸며내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본성이 나와요.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그 선을 정하는데 이 질문 하나가 꽤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깊이 들어갔다 마음 다치는 일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럼 이번엔 책임감보다 훨씬 빠르게 그 사람 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질문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살다 보면 서운한 사람도 생기고 말하고 싶은 일도 쌓이니까. 근데 가끔 그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은 다 그래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말은 가볍게 나오는데 듣는 저는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을 하나 더 알게 된 것 같지 않고 그냥 뭔가 탁해진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얹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점은 없었어요? 반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타인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어떤 분은 잠깐 멈추다가 말합니다. 성격은 까다로웠는데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사람을 통째로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어딘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은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다투더라도 선을 잘 안 넘고 서운해도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합니다. 좋은 점이요? 글쎄요. 딱히.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하나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사람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놓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타인을 그렇게 보는 방식이 몸에 밴 사람인 거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극단으로 가버리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설명도 없이 돌아서고 그 뒷자리엔 항상 상대 탓만 남습니다. 이 질문을 굳이 시험처럼 던질 필요는 없어요.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만 얹어보면 됩니다. 그 반응 하나로 이 사람과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관계에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뒤가 걱정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번엔 성격보다 훨씬 빠르게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별뜻 없이 한 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말을 멈추게 되고 머릿속으로 자꾸 되짚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누굴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상대 표정은 굳어있고 말수는 줄어들고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저는 살짝 건드려 봅니다. 아까 제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명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 말에 마음이 풀립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생겨도 그걸 나한테 던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같이 있어도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에 오히려 날이 섭니다. 아니, 그런 말은 원래 조심하셔야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조용해집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게 말로 나오기 전에 먼저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운한 일이 생기면 쌓아두다가 터뜨리거나 말없이 거리를 두고 상대만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있으시죠. 가까이 있을수록 말 한마디를 고르느라 더 지치게 되는 사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성격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평소엔 다 좋아 보여도 불편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먼저 닳습니다. 조심하느라, 맞춰주느라, 풀어주느라.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렴풋이 느낌이 옵니다. 그럼 이번엔 감정 조절보다 더 현실적인 관계의 균형 감각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만난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왜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하지? 약속을 잡는 것도 장소를 고르는 것도 늘 내 쪽이고 처음엔 그냥 넘깁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몇 년이 되면 슬그머니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뭔가. 이럴 때 저는 아주 가볍게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때 제가 좀 도움이 됐었나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을 끌어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요. 많이 도움됐죠?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짧은 말인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은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은 부탁할 때도 조심하고 뭔가 받으면 염치를 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 질문에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에이, 그런 걸 뭘 따져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듣기엔 친근한 말 같은데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사이라는 말 뒤에 늘 애쓰는 쪽이 정해져 있으면 그 친근함은 결국 한쪽 어깨에만 쌓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만두자니 허전하고 이어가자니 자꾸 지치는 관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 균형이 안 맞는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괜히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게 됩니다. 관계는 참는 쪽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맞는 쪽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합니다. 삶의 방향이 엇비슷한 사람과 오래가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삶의 방향이 어떤 질문 하나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지 마지막 질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래 만난 사람인데 갈 때마다 이야기가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불만도 비슷하고 하소연도 비슷하고 나오는 결론도 늘 비슷해요. 처음엔 열심히 듣습니다. 맞장구도 치고 위로도 하고.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내가 더 지쳐있어요. 위로를 한 건지 짐을 같이 진 건지 모르겠는 느낌. 이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계획을 묻는 것도 조언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그 방향이 궁금한 겁니다. 어떤 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해요. 요즘 걷기를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하루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구나. 작은 거라도 자기 삶을 붙잡으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분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상대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추스르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 질문에 바로 이렇게 말해요. 신경 쓰이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다 그렇죠 뭐.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말 속에 이 사람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본인은 그냥 그 안에 있을 뿐이고. 그런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옆에 있는 내가 먼저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큰 결심에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를 버티는지 그 작은 모습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같이 있으면 숨이 좀 트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게 거창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걸 이 질문 하나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질문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람을 걸러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덜 소모되고 조금 더 편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작은 기준선 같은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질문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을 잘 보고 싶다는 마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 그 일은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저도 이런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겉으론 이유를 묻는 말인데 받는 사람은 다르게 들립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다른 선택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로 갑자기 내려가는 느낌. 나이 들수록 이게 더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입을 닫아버려도 숨기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궁금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속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 가까워졌다 싶으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툭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자녀들은 잘 지내죠?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안부 같은 말인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립니다. 잘 되고 있어도 말하기 어렵고 안 되고 있으면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별뜻 없이 물어본 거 알겠는데 집에 와서 왠지 찝찝한 느낌. 가까움은 질문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지켜지는 선에서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그 선 안으로 한 번에 들어가면 이후 대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뭘 말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거리가 오히려 생깁니다. 요즘 바쁘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답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게. 그게 예의입니다.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 이건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오랜 일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득 좀 보셨네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말이 뚝 끊겼습니다. 그 일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버텼던 시간, 포기한 것들, 남은 감정들. 그런데 그게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득이냐 손해냐로 그 순간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무서운 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자리에서 드러나 버립니다. 궁금하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 경험에서 뭐가 제일 남으셨어요? 같은 궁금증인데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잘 보겠다는 마음이 사람을 먼저 불편하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질문과 하면 안 되는 3가지 질문.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살면서 쌓인 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기준 없이 애써온 시간, 참지 않아도 될 사람을 참아온 시간, 그게 마음을 먼저 닳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될지, 그 선 하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질문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 번 마음이 닫히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이해하는 쪽으로만 살았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게 더 많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 곁에 있어도 되는지 조금씩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질문은 그 눈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책임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는지, 불편한 감정을 공격으로 쏘지 않는지, 타인을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지,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앞을 보는지, 크고 거창한 기준이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3가지 질문은 상대를 알아보려다 오히려 상대를 닫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그 선은 지키는 게 품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럼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그 신호를 이제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껴도 괜찮은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이 있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관계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남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른의 인간관계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